뭐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한국경제TV 이미 4,800만 명 신청, 소비국도 2차 나온다. 1차를 아주 그 전에 지금까지 우리는 소비 쿠폰을 정부에서 주는 것 말고도 이쪽 전남 지방에서는 뭐 농어민들한테 막 여러 가지 쿠폰들을 많이 줘요. 뭐 60만 원도 주고 뭐 40만 원도 받고.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준 소비 쿠폰들은 우리가 원하는 데 가서 한꺼번에 마트에다 주차장도 넓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가서 한 달치 생필품을 주로 사죠. 수십 가지를 한꺼번에 사서 리스트도 적어가서 다 그 소비 쿠폰을 사용하면 살림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번에 소비 쿠폰은 진짜 소비자를 위한 것이 하나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사방에 그냥 이게 소비 쿠폰을 일반 늘 사용하던 뭐 이런 시골 지방의 마트 같은 데까지 다 돈을 안 받으니까, 뭐 주유소도 따로 이름이 자기 상표를 걸고 있는 주유소는 괜찮은데, 뭐 이렇게 뭐 LG나 SK라든지 이런 이 주유소들을 그렇게 그 자사에서 하는 그런 것들은 그 이름을 넣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쿠폰을 쓰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발품을 팔면서 돌아다녀야 되고 시간 낭비하고 주차 공간도 어려워서 똘똘 매면서 그것을 끌고 와서 차에 실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많았죠. 이미 4,800만 명이 2차 소비 쿠폰이 나온다는데, 안 주는 것보다 주니까 좋긴 하지만 받으면서도 찜찜한 게, 이게 다 빚으로 돌아가고 뒤통수 치고 뭐 세금 올리고 이러고 있잖아 지금. 뭐 소비 쿠폰 기껏 해봤자 몇십만 원인데 이제 재산세니 뭐니 다 집어 올려가지고 몇백만 원씩 더 나가는 거, 뭐 의료 보험비니 뭐니 해서 갖다 먹을 조이면은 고액 자산가를 뺀 국민의 90%에서 1인당 10만 원씩 또 준다고 그래요. 코로나 국민지원금 참고에 9월 초 기준 마련이라 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지급 기준 마련에 앞섰다. 문재인 정부 때는 그 뭐 의료 보험비가 뭐 17만 원 이상 나온 사람한테는 저기 소비 쿠폰 안 준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같이 45년 동안을 저 강남에 낡은 단독주택 하나 갖고 있는 것은, 그것은 문재인 정부 같으면 그 못 받아요. 자식들이 의료보험 내주다가 문재인 정부 때 그 집값이 뛰니까 그것을 그냥 84세 노인한테다가 뭐 40만 원 가까운 의료보험비를 내면서 지금은 한 18만 몇천 원씩 절반만 내고 내년부터 40만 원 정도 낸다 이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그것을 12만 원 정도로 삭감해주고 그 전에 냈던 돈도 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숨통을 튑는데, 지금 이재명이가 다시 문재인 정부 했던 짓을 또 하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중산층이 무너져서 아주 하류민으로 추락을 한 거죠. 우리나라 중산층이 다 무너졌어요.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전체 대상의 95.2%인 4,818명이 신청해서 8조 7,232억이 지급되는데, 2차 소비 쿠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건강보험.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다운시켜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소비 쿠폰도 받을 수 없을 뻔했어요. 국민의 기준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관건은 상위 10%를 어떤 방식으로 제외할지. 재벌들 빼면 될 거 아니에요. 재벌이나 뭐 돈 많이 버는 놈들 좀 빼고. 그리고 이제 또 부부 맞벌이한테는 좀 그래 이런 것을 적용시키니까 뭐 오죽하면 부부 맞벌이 하겠어요. 둘이 번 게 당연히 좀 넘겠죠. 행안부는 이르면 18일께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고액자산가를 좀 제외하고 뭐 17만 원 이상 국민 의료보험을 비를 내는 것도 그것도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그 기준이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
2차 지급 기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해 다음 달 10일께 최종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2021년 지급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에도 참고할 계획이다 그랬네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를 대상했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특례 기준이 정의돼 결과적으로 88% 가구가 지원금을 받았다. 당시 1인 가구는 직장 지역가입자 여부와 관계시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됐다. 이는 연소득이 약 5,800만원 이하의 직장 가입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고령자나 비경제 활동 이유가 많은 점을 고려해 소득 기준이 완화 적용된 것이다. 그러니까 고령자가 하나도 수입이 하나도 없는데 낡은 집 하나 갖고 있어서 그 집이 의료보험비가 집값으로서 엄청나게 나오는데 이런 고령자는 아무런 수입도 없는데 못 받는다는 거죠 이게. 맞벌이는 가구는 홀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했다. 예컨대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와 동일한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받았다. 고액 자산가를 어떻게 제외할지도 쟁점이다. 하여튼 이번에 소비 쿠폰은 상당히 사용하기가 불편했어요.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산정 방식이 차이가 있다. 이제 지방 같은 데서는 자동차에 풀로 기름 좀 가득 넣고 그 기름 풀로 넣어가지고 서울 갔다 왔어요. 그 소비 쿠폰 가지고 서울 집에 가서 페인트 좀 칠하고 그러고 왔는데 직장 가입자는 월급 등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한다. 반면 지역 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까지 합산해 보험료가 책정되고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이 때문에 가구 형태나 가입 유형에 따라 건강보험료 수준이 달라져 같은 소득 수준이라도 수급 자격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격이 9억을 초과하거나 금년소득 2천만 원을 넘을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럼 많이 번 놈은 좀 안 줘도 되겠죠. 기존 시점으로 3월 건강보험료만 가지고 그것을 평가한다는 건 조금 무리라고 해요. 84세 노인지 보험료는 많이 나오는데 소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빚내서 그거 내는 거죠. 이게 문재인 정부 때 한 거 아니에요. 자식이 내주던 보험료를 문재인 정부 때 난데없이 집값 올려놓고 그 집이 1가구 1주택인데 그까지 올려봤자 팔겠어요. 아니면은 서울 가면 그 집에서 살고 죽을 때까지 살 건데 팔아서 보험료 내다가 팔아서 축소시켜서 지방으로 내려오란 거지. 그게 팔고 더 줄여서.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것도 다 줄여 먹고 세금 내다 죽으란 소리 아니에요. 기준 시점으로 삼는 건강보험료 납부 기간도 변수다.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에는 6월 한 달분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삼아 일용직, 기간제 등 소득이 불규칙한 중하위층 근로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이 같은 형평성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집에서 45년 전에 구입한 단독주택이 다 낡아서 45년 그 당시에 3년 된 새로 지은 집을 사서 45년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다 낡았죠. 45년 됐으면 아파트 같으면 새로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다 늙은 80 넘은 노인들이 가서 페인트 칠하고 그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자녀들이 직장 보험으로 해서 내주던 수입이 하나도 없이 그냥 자급자족하고 기촌에서 살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자식이 내준 보험료를 달달이 무슨 40만 원 가까운 돈을 달달이 어디서 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문재인 정부 때 첫 번째 새로 보험료를 갖다 내는 노인들한테는 절반만 하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2배로 정상적으로 받는데 우선 절반이 벌써 18만 원 넘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문재인 정부 찍으면 안 됐죠.
김대중부터 무죄까지 지지했던 사람인데 보험료 가지고 자식이 내주던 보험료 지그들이 집값을 올려놓고 집 한 채 있는 사람 45년 갖고 있는 집을 다 낡은 집을 갖다 지그들이 올려놓고 그것에 가서 보험료 뭐 얼마가 됐으니 뭔 세금만 7, 8가지를 잡아내고 자식들이 내주던 보험료를 가지고 우리 노인 84세 노인한테 내라고 그러고 달달이 4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첫 달에는 올해는 뭐 절반만 18만 9천 원이 얼마를 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나는 철저하게 이 민주당 쪽에서는 절대 안 되겠구나. 그리고 다행히 국민의힘당이 윤석열 되면서 그 전에 안 내고 살았는데 그나마도 12만 원 정도로 줄여놨어요. 그리고 그 전에 더 낸 돈을 6만 원인가 돌려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재명이가 이제 또 대통령이 되면서 또 다시 문재인이 했던 짓을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은 전혀 없는데 이 낡은 집 45년 갖고 있는 노인한테다 80이 넘은 노인한테 이 집 팔아서 저 세금 내라는 거예요. 재산세도 몇백만 원씩 더 나와버리고. 그런데 윤석열이 들어와서 문재인이 올리기 전으로 재산세도 이렇게 줄여주니까 빚내서 지금 재산세 내고 의료보험 내다가 그 서민으로 추락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런 소비 쿠폰 지급에서도 수입은 하나도 없는데 무슨 뭐 보험료가 얼마라고 윤석열 정부가 그거 그나마도 18만 원이 넘게 나오던 거 그 절반인데 내년부터는 40만 원 가까운 돈이 달달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1년에 한 번 나오면 괜찮겠는데 달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고기값을 우유 마시는 우유값을 다 갖다가 정부가 다 가져가 버리고 노인들 병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기존 시점으로 3월 건강보험료 납부 기간도 변수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같은 형평성 문제가 되풀이지 않도록 보완적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뭐 45년 같은 집에서 갖고 있는 그걸 무슨 보험료 낡은 집에다가 보험료 아무 수입도 없는데 노인한테다 그 보험료를 그렇게 잡아 뜯어 먹으면 그때 민주당 그래서 우리는 절대 찍지 말자고 평생 김대중부터 무죄까지 찍어놨더니 이 짓을 하니까 이제 절대 찍지 말자. 이제 우리 가족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호남 사람이고 그리고 호남에서도 광주에 모 아파트에서는 그 아파트 주민들이 전부가 다 이재명을 찍었잖아. 윤석열을 찍었잖아요. 국민의힘당 찍었어요. 전부 거기다가 무대기로 그렇게 세금을 물어내니까 나보고 호남을 보수라는데 호남 보수는 얼어 죽을 보수입니까? 뭐 중산층을 가지고 서민을 만들어 버리는데 그런 정부를 어떻게 찍습니까? 아무리 호남 사람이고 김대중부터 문재인까지 지지해 놨더니 뭐 소비 쿠폰도 뭐 건강보험이 뭐 17만 원이란데 문재인 정부 같았으면 우리도 이 소비 쿠폰 못 받고 들 뻔했네요. 이재명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는 뭐 40만 원 돈 되는 것이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자식이 내주던 보험료를 절반에서 20만 원 가까운 돈을 내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내년에는 40만 원 달달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1원 한 장도 안 내고 자식들을 의료보험 내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 나으니까 병원에 갈 일이 1년 내내 하나도 없어요. 중국 놈들이나 해외 놈들이 와서 다 우리가 보험료 내면 그것들 다 혜택 받고 가지. 이거 외국 사람들한테는 다 열어놓고 우리 국내 사람만 갖다 잡잖아요. 이번에도 의료보험 뭐 17만 원 지금 우리는 이제 윤석열 정부 때문에 한 12만 원 정도 다운을 시켜놨어요. 뭐 소비금 받겠네요. 수입이 없는 84세 노인한테까지 기촌에서 감자 심고 고구마 심는 노인한테서 달달이 어디서 40만 원씩을 갖다 냅니까? 이재명이가 다시 문재인 정부 때 했던 뭐 재산세니 뭐니 다시 올린다라는데 우린 참 걱정이 커요. 세금이 올리면은 내년 선거에서 절대 민주당 찍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오늘 한국경제TV 2025년도 8월 10일자 이미 4,800만 명 신청 소비 쿠폰 2차 나온다. 아, 주면 좋기는 요긴하게 쓴데 이것이 지금까지 썼던 소비 쿠폰하고 좀 달라요. 우리처럼 한 달에 서너 번 차 운전해가지고 읍내 나가서 마트 주차장에 대놓고 한꺼번에 카트에다가 한 달치 무슨 뭐 생필품들을 다 사서 싣고 그냥 오는데 그걸 못하게 사방에 무슨 뭐 그런 잘 되지도 않는 그런 놈의 시골 마트도 사용 못하게 하고 저 그 일반 뭐 시장을 가야 되고 사방에 다리가 다 부르트도록 걸어 다녀야 되고 이러니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동차 기름 가득 채워서 서울을 한번 갔다 왔어요. 페인트 칠하러. 낡은 집 페인트 칠하러 소비 쿠폰 기름 짜득 넣었어. 그리고 소비 쿠폰도 일반 뭐 대형 기업이 하는 데는 필요 없고 그 기업의 석유를 팔되 자기 상호를 붙여서 파는 데는 괜찮아요. 오늘 한국경제TV 이미 4,800명 신청 소비 쿠폰 2차 나온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지금 내 정치 코멘트를 Y기업 장회장의 하수인들이